내일의 관심주 오늘 살펴볼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정밀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덜 올랐던 업종이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제약주, 바이오주,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주식은 뭐 10배 이상 올라갔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정작 의료정밀 업종은 물론 뭐 보조업종으로서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의료정밀 업종은 작년에 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적 턴어라운드 있습니다. 물론 실적 위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차트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뭐다? 작년에 덜 올랐다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정밀 업종이 종목수가 꽤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그 다음 모두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K스택, KCDI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종목으로서 특히 K스택, KC는 뭐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갖고 있고 주로 이제 의료정밀 업종에서 돼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로서 반도체 종목으로서 올라갔던 부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요번 의료정밀에서는 좀 뺐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도주 형태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손붙잡고 의료정밀 기기, 의료정밀 업종을 코스피 코스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에는 종목이 몇 개 없고요.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도 주로 시총 상위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총, 그러니까 중하위권 종목들을 뭐 거래를 못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좀 부실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총 상위권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덴티움입니다. 물론 코스피 종목이고 코스피에서 의료정밀 업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도를 하면서 코스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업체이고요. 지금 연중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당겨보면 느끼시겠죠? 2020년 내내 오른 게 없어요. 이게 2020년 내에서 등락입니다. 이 등락을 살펴보면 결국 1년 내에 오른 건 거의 없고요. 올해 들어와서 오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제가 지금 업종 섹터들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작년에 덜 올랐던 종목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월 달서부터 상승하면서 여기까지를 역별이라고 보면, 이 흐름을 역별이라고 보면 요 구간을 이제 수렴해서 정별로 넘어가는, 즉 정별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선 전형적인 정별 초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주로 롱텀으로 계속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방향성은 터닝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작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21선을 추세하던 지지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임플란트 업체들이 해외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급등했죠. 물론 작년에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올해 와서 더 급등했고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만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초기, 아까 우리가 봤던 흐름에서 보면 여기를 역별 흐름이라고 본다면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별 초기, 작년 4분기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는 수렴 과정을 거쳐서 역별을 탈피했고요. 여기서부터 정별로 넘어가는 초기 흐름, 지금은 약간 초기라기보다는 중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거의 정배열 이격 부담이 큰 구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격 부담이 크면 결국은
조정받고 다시 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 부담이 컸을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보유자의 영역이지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격 부담이 크면 그때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하여튼간 오셈 임플란트, 덴티움 이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먼저 치고 나갔고요.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플란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파크 시스템 마찬가지로 파크 시스템도 오셈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올해도 계속 올라갔고 작년에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이 밑으로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정배열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배열 초기, 즉 이평선들이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으로 골고루 놓여 있을 때 이런 형태에서 수렴에서 좀 벗어났을 때죠. 수렴에서 이거를 수렴이라고 보면 이거를 좀 벗어난 이평선들이 이렇게 초기에 벌어지는 흐름일 때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찌됐든 파크 시스템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정배열의 끝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시총 상위권 선두권 의료정밀 업종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의미죠.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올라서 등락 조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에서 탈출할 가능성, 탈출하고 난 다음에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한 등락으로만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파한 종목을 조금 더 좋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수렴 과정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렴 과정, 이평선 수렴 과정, 이게 아직까지 정배열로 안 넘어갔어요. 자, 다른 종목도 보죠. 디오. 자, 이게 바로 정배열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수렴 과정이 요 정도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기선들을 터닝하면서 확실히 정배열로 넘어가는 초기 흐름이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파크 시스템 봤을 때 요런 흐름에서 시세가 쭉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확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디오는 핵심이 그거죠. 작년에 못 올랐다. 작년에 오른 게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오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결국 의료정밀 업종의 핵심은 작년에 들어오른 게 핵심이고요. 올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역시 정배열은 추세 대응이 필요하고요. 보시면 거의 61선 추세 대응으로 61선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61선과 이격이 붙었을 때 공략하는 타임이 괜찮아 보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합니다. 바텍도 결국 핵심이 그거죠. 작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제 정배열 초기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롱텀으로 보셔야 좋지 단기텀으로는 아마 등살에 왔다 갔다 등살에 못 이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비옥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작년에 못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옥스도 완벽하게 정배열 초기는 아니더라도 요 구간을 탈피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배열 초기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수렴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인바디도 보면 이 구간을 역배열이라고 보면 수렴 구간이 요만큼이고 여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 전형적인 정배열 초기, 아직까지는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못 올랐던 게 포인트고 역배열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요 구간에서 탈피하면서 레벨업하고 정배열 초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패턴이 관심 구간이죠. 역시 롱텀으로 봤을 때 저 구간은 바닥 탈출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게 아까 보셨던 파크 시스템처럼 덴티움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이죠. 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로 이미 좀 올라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정밀 업종이긴 하지만 요건 좀 선두권 업체 추세 하단에서 반등 상승하는 형태, 다시 또 추세 상단에서 꺾이는 형태, 이런 등락을 주로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한 추세 매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레이언스네요.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아직까지 정배열 초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수렴 과정을 어느 정도 탈피를 해야 그때서부터 보셔도 늦지 않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정배열을 초기 흐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릎에서 사라, 뭐 발목에서 사라? 글쎄요, 무릎에서 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상승 초기는 바로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질 때 사라는 거고, 뭐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거는 이런 이제 정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배열의 끝자락에서 꺾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팔아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의미가 바로 상승을 어느 정도 만드는 초기에 따라가도 되고, 꺾이는 거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파셔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레이엔스 같은 경우 뭐 바닥이야라고 해서 공략하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박스권 등락을 좀 한두 달 정도 탈피하는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의료정밀 업종은 선두권 덴티움, 오스타임 임플란트, 파크 시스템 위주로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뽑았지만 아직 못 간 이제 초기 상승 초기 흐름의 의료정밀 종목들, 업종의 종목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다만 단기 텀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유리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